안녕하세요. 한능검 맡고 있는 경석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48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8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47회보다 어려워지려고 노력들을 하셨네. 즉, 출제하는 쪽에서 좀 기존의 47회보다는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셨다. 분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분명 어렵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게 보이게 한 건 아닐까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웠던 부분은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47회, 48회 우리가 이제 개정판에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개정판에서는 결국 누가 더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여러분들에게 심화 33강 그리고 기본 40강의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도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도로 접근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 한능검 자체가 개정됐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로 어렵진 않다. 즉 연도 싸움까지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개정되면서 계속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한능검 시험 자체가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연도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개념어라는 역사 용어죠. 개념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개념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한 쪽에서 보면 개념어에서 사실상 힌트를 갈 수 있는데 이것이 2개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개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는 이유는 향후 49회, 50회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념어에 대한 부분, 즉 개념과 그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기출로 이 2가지로 좀 도식화시키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심화해서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개념어를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거리를 끌고 갈 것인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8회 심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총 23문제 나왔습니다. 23문항이에요.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나누면 근현대사조차도 개항개학이나 일제강점기라든가 광복 이후 현대사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여기 덧붙여서 조선사가 합쳐지면 이 조선시대 이후, 조선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0문제 나왔는데 합치면 33문제다. 33문항으로서 굉장히 이 50% 이상의 출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제 범위가 사실상 조선 이후 근현대사고, 이 조선시대하고 근현대사만 다 맞춰도 68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3급 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라든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까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만 맞춰도 2점만 넘어도 곧 2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조선시대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다. 따라서 제 오늘 해설 강의에서도 조선시대 이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에게 안내 그리고 총평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가시대 생활 모습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쭉 이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힌트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어떻게 했다, 시작됐다라는 개념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 힌트였고요. 따라서 이것이 신석기 시대다라고 알아야 되겠고요. 자, 어렵게 낸다고 낯설게 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바르게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 가락바퀴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혹은 준비하면서 봤던 가락바퀴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돌과 갈판이죠. 자,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갈았던 바로 그 신석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것이죠. 농경의 시작, 정착의 시작이라는 개념어와 갈돌과 갈판이라는 것만 잡아도 우리는 충분히 신석기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멈칫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이게 가락바퀴라는 것만 새롭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도 낼 수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것은 구석기 시대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고인돌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청동기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 자,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개념어는 바로 세형 동검입니다. 거푸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거푸집이 청동기일까 청을기일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어는 개념어는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세형 동검을 만든 것은 철기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철기시대인데요. 철기시대로 진입을 했지만 아직 세형 동검을 만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형 동검은 상당히 날카로운, 그래서 전쟁에 이용할 수 있었던 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철제 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형 동검 분명히 철기입니다. 자, 그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은 앞으로 49회나 50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빗살무늬톡이 뭐니 해도 신석기 시대의 힌트이자 핵심 키워드이자 개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5번 보시면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또 철제 나왔죠? 자, 따라서 3번, 5번 모두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문제는 OX 문제다. 그래서 한능검이 마치 퀴즈처럼 초등학생 6학년도, 중학생도, 그 다음 일반인도 또 많이 이렇게 점점점 이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능검 나름대로 또 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저는 어디서 웃었냐면 우선 첫 번째 사자 조의 선이 날 때 조의 선인에서 씩 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의 선이 나오면 고구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봤을 때도 고, 조, 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셔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얘기예요. 고구려의 조의와 선인이라는 바로 하급 관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가가 또 두 번째 힌트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대가인데 또 세 번째 보면 제가들이 모여 회의했다. 결정적 힌트 제가회의. 그래서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 점으로 냈던 거 뭐냐면 바로 부경 때문이에요. 부경 정도는 알아야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고구려 문제, 뭐 예를 들어 동맹이라든가 다른 초기 고구려의 모습을 안 냈다는 얘기죠. 부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집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필로티 같은 거 이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자, 습기가 차서 썩을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경이라는 창고 역할을 했어요.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바로 부경이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약탈 경제다라는 걸 특징으로 얘기할 때 부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이 문제 바로 선지가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부경이라는 개념어를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가 다른 나라인 걸 충분히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한편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 이것은 부여죠. 부여고요. 그 다음 민며느리제 하면 옥저고요. 자, 그리고 책화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해서 이걸 침범하게 되면 노비, 소, 말로 변상해야 된다라는 동의다. 자, 그리고 신성지역인 소도 혹은 별읍이라고 합니다. 별도읍이 있다. 그게 신성지역 소도고 거기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다. 이건 사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부경이 나왔다. 선지 자체를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선지였어요. 자, 3번 갈까요?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말풍선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EBS 수능도 했었고 또 수능 강의도 했고 지금 한능검도 하고 있지만 말풍선 문제가 우리한테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말풍선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한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힌트예요. 거기다가 덩이새까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가야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뭐예요? 금관가야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김해에 있었기 때문에 자, 대가야가 아니라 금관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금관가야, 더더군다나 덩이새, 철에 대한 얘기 보시면 답은 쉽게 바로 이 철판옷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세로 형태를 붙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종, 종장판 갑옷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로로 붙인 것도 있겠죠. 그거는 횡장판 철갑옷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철갑 이렇게 써주겠다. 네. 그래서 이건 종장판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철판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갑옷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산수무늬. 네, 벽돌이고요. 이것은 백제 거죠. 백제 거. 그래서 도교의 상징물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백제 겁니다. 백제 칠지도고 4세기 백제와 외에 교류관계. 그런데 백제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칠지도고요.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4번은 무령왕릉. 이것도 백제 거네요. 무령왕릉에서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었던 석수라고 합니다. 석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돌로 만든 짐승이에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간혹 진묘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진묘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진묘수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무덤을 지키는 이 상서로운 동물, 아주 독특한 모양의 동물을 원래 진묘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묘수랑 상당히 중국의 진묘수랑 닮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석수라고 쓰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건 돌사자상이고요. 바로 발해다.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씩씩한 기운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갈까요? 4번은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문제죠. 자, 사이식이 결국 역사라는 건 시간 순서를 알아야 되겠다. 것이죠. 시간 순서에 대한 것으로 그 가운데 들어갈 것이 뭐냐라는 건데 자, 백제왕 모대가 사실을 보내 혼인하기를 보냈다. 자, 왕이 혼인하기를 청했고요. 여기 신라 왕은 이벌참 비지의 딸을 보내서 결혼 동맹을 했네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이 더욱더 잘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강화됐다 그러죠. 더욱더 공고히 됐다, 잘 됐다, 끈끈하게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결혼까지 했으니까 사돈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원래 나제 동맹은 고구려 장수왕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5세기 말에 나제 동맹이 더욱더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백제왕은 우리가 보통 동성왕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라왕은 우리가 보통 소지마립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나제 동맹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그만 이 왕이 죽었네요. 그렇죠? 왕이 살해당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성이래요. 그럼 뭐예요? 성왕이죠. 아, 백제 성왕이구나 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뭐예요? 6세기 나제 동맹이 결렬됐던 즉 진흥왕 쪽에서 결국에는 백제 성왕을 죽인 거죠. 이른바 관산성 전투에서. 네, 그래서 지금 관산성 전투 중에 바로 성왕이 백제 성왕이 전사했다 이런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세기죠. 믿었던 진흥왕의 배신 그리고 성왕을 죽였던 건 바로 신라의 고간도도 고간도도라는 사람이 죽였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결국 신라 쪽에서 성왕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럼 배신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1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것은 4세기 미천왕 때 일입니다. 틀렸고요. 2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4세기 후반인데 이거는 침류왕 때예요.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사람으로부터. 자, 3번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자, 이거는 5세기 초 바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신라는 뇌물마리간이죠. 그렇죠? 네. 4번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 태조왕이에요. 고구려 태조왕. 네. 그 다음 5번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했어요. 그래서 나제 동맹이 끈끈해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배신한 거죠. 바로 고관도도라는 사람이 신라 쪽 사람이에요. 성왕을 죽였다 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다음 가상 뉴스에 보도 내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얘기죠. 자, 연표 찾는 문제인데 선생님 이 문제 분명히 연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서 핵심이 이제 바로 김춘추죠. 김춘추가 어디로 간 거예요? 고구려로 갔어요? 아니면 당으로 갔어요? 당으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들 개념어에 따라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무사히 귀국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는 당나라에서 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나당동맹이라는 개념어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핵심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당태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바로 안시성 전투를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중에서는 김춘추가 대하성 전투 때문이다. 즉 김춘추가 대하성 전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잃었기 때문에 이걸 복수하겠다. 그래서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막 맹세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고구려 찾아갔는데 오히려 고구려에서 김춘추를 잡아버리죠. 그렇죠? 겨우겨우 탈출해서 김춘추가 간 곳은 어디냐면 당나라예요. 이 스토리로 알아두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연표보다. 자, 그러면서 이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던 것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진덕여왕 때예요. 그걸 제가 제 심화 강의 33강에 보면 제 교환에도 있고요. 이게 나당 동맹 진덕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당 동맹을 결성해서 개념어 김춘추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루고자 싶었던 것은 백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백제 멸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되기 직전에 있었던 게 계백의 황산벌 전투, 계백의 결사대. 그런데 결국 그 결사대가 무너지죠.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화랑관창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또 백제 멸망이 660년이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연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황산벌 전투를 써놓은 거예요. 왜? 백제가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백제 멸망 네 글자를 지워버리고 대신 황산벌 전투를 넣은 거죠.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답은 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당태종이 그래 나당 동맹 체결했으니까 당태종이 직접 오는 안시성 전투로 오겠지라고 해서 가로 착각한 학생들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죠. 여기서 김춘추의 핵심 뭐였냐?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돼서 바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스토리를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60년 백제 멸망 이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까요? 가왕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왕에 대한 얘기. 결국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역대 왕들의 어떤 정책은 혹은 업적은 한능을 본다 그러면 마치 퀴즈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정적 힌트 개념어가 있다.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려고 반란해볼까? 이러다가 딱 걸리게 된다. 그게 바로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하죠. 정략결혼이었는데 도모하다 죽임을 당했다. 바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거든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학을 세웠어요. 최고 교육기관. 자,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이라고 하고 발해는 주제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두 번째 개념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서원, 소경 이렇게 했어요. 서원경 이랬으면 좀 더 나을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소경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죠? 서원경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구주 오소경 할 때 소경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신문왕. 자, 그리고 달구벌로 천도하려 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나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어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고르면 되겠다.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러면 지증왕이죠. 자, 2번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진흥왕이죠. 자, 그런데 지금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라나 통일신라는 그게 그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나 해설할 때나 자,
그냥 신라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당 전쟁에서 이긴 이후의 신라, 즉 통일 신라는 구분해 주자. 그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설을 해요. 자,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바로 핵심이죠, 이거. 노급 폐지 신문학.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요. 4번. 마립간으로 하였다. 뇌물 마립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립간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5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풍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결정적 힌트. 진성여왕이 있다. 바로 이 개념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덕, 선덕이 아니라 진성여왕. 자, 그럼 여러분들 9세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통일신라 말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성여왕 때 개혁안도 올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은둔하게 됐던 최치원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당 유학생 출신의. 그러면 결국 9세기 혹은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굳이 훗날 고려인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에는 신라하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신라하대라는 김부식의 표현보다는 문제 맞출 때는 통일신라 말기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의창이 설치되었다. 자, 고려 왕건의 흑창이 나중에 가면 의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고려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 때.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자,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 붉은 바지를 입었다. 이러면서 붉은 바지를 입었다. 적고적의 난, 그리고 견훤이 있죠. 이게 다 진성여왕이에요. 네. 그리고 최치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3번,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복신, 도침. 거기다가 왕자풍 혹은 부여풍까지 있으면 어느 나라의 부흥운동이다?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 부흥운동 틀렸고요. 4번. 묘청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하였다. 고려 인종 때죠. 5번.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고려 몽골 침입 때고요. 왕으로 치면 고려 고종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씨 정권, 특히 최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 1번이 나와요. 자, 1번. 나라현 헤이조 큐 혹은 헤이조 큐라고 해갖고 이게 일본의 나라 시대예요. 이제 저는 수능 동아시아사도 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이 개념어예요. 그런데 고려라는 명칭이 보여요. 일본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있는데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러면 발해겠죠, 발해. 그렇죠? 이것밖에 없잖아요. 발해는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일본과 우호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했다. 발해에 대한 얘기예요. 개념으로서 그러면 발해 중정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대건이라고 했죠. 인한, 대흥, 건흥이죠. 인대건이라고 하는데 얘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건원이라는, 자, 인대건은 발해가 맞아요. 무문선왕이 맞는데 건원이라는 것은요, 이건 법풍왕이에요. 이거 어려운 선지예요. 법풍왕이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그래서 고려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그렇게 신라의 왕 법풍왕 보고 뭐라 그럽니다. 뭔데 이렇게 저기 중국의 황제가 있는데 연호 쓰냐고 막 그래요. 건어는 법풍왕. 이게 어려운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어려운 선지 때문에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정답 맞힐 때는 그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48회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렵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능검 가시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구서당 10정이죠. 구서당 10정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통일신라다.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골품 나왔죠? 그러면 이건 신라. 5번 상수리 제도 나왔습니다. 상수리 제도라고 나오면 이거 신라의 감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 답은 1번이냐 5번이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결국 그렇죠. 신라에서는 또 사정부가 있죠. 외사정도 있고.
그리고 상수리 제도를 떠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 상수리 제도가 훗날에 기인 제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하고 5번에서 5번은 결국에는 신라 거니까 제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정대 발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발해하면 주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말고요. 주자감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국학, 발해, 주자감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9번으로 갈까요? 9번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옳지 않은 것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별거 아닌데요.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일반이건 한능건 볼 때 저는 옳은 걸로 알았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신라에 대한 얘기네요. 경주에 대해서 답사를 갔습니다. 자, 천마총, 첨성대, 동궁과 월지, 분황사지, 불국사가 있고요. 우선 동궁이 있는데 여기는 궁전이 임해전이라는 궁전이 있고요. 월지가 있는데 월지가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압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 안압지 사진 찍으려고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이 임해전 사진 찍으려고 많이 가시는데, 자, 천마총 내부에서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맞습니다. 다만 천마도는 벽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맞아요. 자, 근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2번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장이 그전까지 이런 거예요. 첨성대는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이다. 그런데 자장의 건의로 건립된 것은 이게 바로 이게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황룡사 9층 목탑 이렇게 되거든요.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게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9개의 국가를 막기 위해서 자장이 건의하는 거예요. 황룡사 9층 목탑이거든요.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덕여왕 때 바로 첨성대도 지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선지가 어려워요. 자장보다는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첨성대도 선덕여왕 그랬는데 승려 자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어려운 선지에서 자장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궁과 월지에서 나무로 만든 13년째 주사위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안압지에서 이게 출토돼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벌주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문화사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맞아요. 4번 분황사지에 보면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는데 돌이에요. 그렇죠? 벽돌 전자예요. 벽돌전. 벽돌은 여러분들 흙이나 모래에다가 그걸 이렇게 이겨서 만들어서 돌치면서 그걸 구워야 돼요.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의 나라니까 굳이 우리가 뭘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요. 돌을 그냥 다듬으면 되지.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 그래서 모방했다. 모전이에요. 벽돌처럼 모방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분황사지 모전석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5번 경내 3층 석탑 불국사에서 석탑에서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맞죠? 그래서 첨성대는 자장의 건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10번 갈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분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0번부터 고려입니다. 자, 고려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려 문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려 문제가 10번부터 쭉 시작해서 한 8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맨 처음 총평하면서 조선이 10문제로 가장 많았다 그랬는데 고려도 8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0번부터 17번까지가 고려 문제예요.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저 이 문제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47회도 그렇고. 혹시 저와 함께 지금 이 한능검을 달리고 있는 학생들, 제가 심화해서 우리가 팔공산 전투, 즉 공산 전투, 그 다음 고창 전투, 그리고 1, 2천 전투까지 계속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식의 문제였고요. 태조가 나오는데 이 태조가 누굴까라고 봤더니 개념어는 신순겸이에요. 신순겸은 태조 왕건 대신 죽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심지어 이제 강에서 막 그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 왕건 가시오 막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랬는데 신순겸이 죽었다. 이게 힌트예요. 개념어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여기 있죠. 공산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니까 신검의 군대를 막아서자. 견훤이 아니죠. 아들 신검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탄식하면서 왕건에게 귀순했고요. 신검이 바로 후백제 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검을 혼내주기 위해서 1, 2천에서 태조 왕건, 심지어 견훤까지도 나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조가 견훤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자랑 뿜뿜 해야 돼요. 제가 심화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견훤은 신검을 죽이길 원했는데 왕건이 살려줘갖고 그래서 막 우라병이 치밀었다고 이 얘기 했었거든요. 신검을 태조가 위로해줘요.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고창 전투인데 이 고창이 바로 전라도 전북에 있는 고창, 선운사에 있는 거기가 아니고요. 안동 고창이에요. 안동 고창이에요. 경상도 안동일 말이에요. 안동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 성정이죠. 고려 성정 오답 선지로 되게 많이 나오네요. 2번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멸망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신라가 멸망했는데 왕이 바로 경순왕이 항복한 거죠. 누구한테? 왕건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후백제밖에 없기 때문에 후백제와 정말 이 천하를 두고 이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바로 1, 2천 전투를 했는데 왕건이 이겼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가 936년이에요. 그래서 이 경순왕 김부가 항복했던 게 935년, 그 바로 전해거든요. 이렇게 연도로 가면 어떻게 맞추냐? 못 맞춘다. 스토리상으로 알아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순왕이 항복했고 곧 그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자, 3번이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선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통일신라 해공왕 때예요. 해공왕은 누구 아들이에요? 경덕왕이죠.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죠. 그리고 해공왕이거든요. 해공왕 때부터 여러분들 진골기적끼리 내가 왕이 될래 막 싸웠던 그 시기, 통일신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 그래서 해공왕 피살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려인 김부식이 말하는 신라 하대로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대공이 난을 일으켰다. 통일신라 해공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뀌었다. 이미 궁예는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이 그럴듯한 함정이었다. 5번 쌍기연을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고려 광종 때 얘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가군사 조직. 군사 조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랄까 제도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보면 인물, 사건,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도에 대한 거기 있어요. 군사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군사 조직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이 군사 조직을 보니까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했다. 요 문장이 개념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벌써 삼별초가 나오는데 이미 개경에서 강화도에서 쭉 나오는 것 중에서 화살표를 보니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그러니까 삼별초의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념어로 또 누가 나오냐면 배중선과 김통정이 나와요. 결정적인 바로 인물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삼별초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죠. 그렇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2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원래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 사실상이 호위무사, 보디가드 집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호위무사였다가 그러다가 이 몽골에 맞서서 민족적 저항하게 되는 군대를 거듭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것은 이건 윤관이의 별무반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이랑 싸우기 위한 것이죠. 삼별초는 별초로 말이 들어가겠죠.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이제 신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골에게 잡혔다가 이제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신의군을 형성하는데, 자, 그래서 신기, 신보, 항마군은 윤관의 별무반이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함정이에요. 4번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 조선시대로 가면 예를 들어 뭐 서구군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옷깃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삼별초가 9개 부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9개 부대 하면 여러분들 군사 조직 중에 뭐 있어요? 구서당 십정할 때 구서당이죠. 그래요. 바로 통일신라의 바로 군대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선지고 사실상 지금 한능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공문 임용 한국사에 나올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옷깃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 한능검에서 이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선지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구서당이겠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고려시대 교육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군사조직이었고 이번엔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자, 관학을 정비했어요. 관학은 국립, 국공립이라고 합시다. 국공립. 여러분들 국공립. 자, 그러면 관학, 국공립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국공립, 개경에 국자감을 두었다.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12목에, 자, 지방이죠. 경학 박사를 파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고려 성종 생각하셔도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질문은 내용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사학도 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굉장히 융성, 발전했다 이런 거죠. 예. 요즘 학생들도 이렇게 한자와 약하니까 융성, 굉장히 발전했다. 예. 그러면 문헌공도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이죠. 문헌공도가 숨어있는 힌트예요. 이거 개념 아니 모르니라는 개념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 하는데 구제학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던 학교가 바로 문헌공도. 근데 이 문헌공도는 별칭이고 9개 과목을 가르쳤어요. 9개 과목을. 그러자 그리고 이 문헌공도를 포함해서 사립학교 12개 학교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국공립이 죽네. 국공립을 살려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국자감에 서적포도 설치했고요. 그 다음 가가 나온 거죠. 그러면 문헌공도가 사실상 힌트였는데 여기서 9개 과목 가르쳐? 그럼 우리도 7개 정도 가르치자. 칠제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이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칠제라고 해서 이제 국공립에서 7개 과목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많이 주면 되겠다. 국공립에서. 그래서 원래 양현고라는 장학금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양현고 잘 안 내요. 핵심은 바로 이 구제학당에 맞설 수 있는 바로 이런 거 칠제거든요. 그게 바로 칠제다. 정답이 2번이에요. 네. 그러면 1번 당의 유학생 파견한 거 아니고요. 3번 사액서원의 서적과 노비를 지급했던 건 조선이죠. 그렇죠. 사액, 왕이 하사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4번 경당 나오죠. 이건 고구려예요. 5번의 독서 산품가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8세기 때 원성왕이 만들었어요. 유교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에 따라서 상중하로 책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갖고 뽑자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 정답은 1번 전문 강좌 7개 과목을 가르쳤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금나라가 나왔네. 금나라가 번성했다. 여진족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겠다. 금나라의 4대하라고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부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왕조의 호족에 속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니 이것들이 이런 거죠.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되겠습니까? 사대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당시에 권신들이 왕명을 지 멋대로 해서 사대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진실로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된 거죠. 고려 인종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금나라에 사대했다 이런 얘기죠. 자, 윤원이 묘지명이 나옵니다. 윤원이는 윤관의 아들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금나라, 고려 인종 이게 개념으로서 힌트인 거죠. 그러면 자료의 상황은 언제 얘기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종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귀주 대첩은
거란이랑 싸운 거잖아요. 강감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별무반 설치가 여진족을 막기 위한 건데 윤관이에요. 아직은 여진족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금나라로 되면서 완전히 번성한 거잖아요. 이 시기겠죠, 이 시기. 자, 그래서 정답은 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4대였던 시기. 자, 그 다음 14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점짜리예요. 고려의 회의기구고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룬 건 뭐밖에 없어요? 도병마사죠. 이건 여러분들 한는 거 보면 마치 퀴즈 같은 문제, 이런 것이고, 자, 그다음 또 하나 고려만에 있었던 기구였는데 식목도감과 함께 이게 또 힌트였죠. 개념으로. 그래서 뭐예요? 도병마사가 더욱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안 보더라도. 그럼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지 않죠.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국방 문제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한성부가 이런 선지로 많이 나와요. 틀렸고요. 2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서로 불린 건 조선시대의 홍문관이죠. 집현전 다음으로 나왔던 거, 집현전 없애고 나서 원간섭기 도평의 사서로 개편되면서 최고 권력 기구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번. 4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한 거를 고려 3사라고 해요. 조선 3사랑 비교되죠. 단순하게 회계 업무만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관리명에 대한 서경권. 서경권은 동의에 대해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의 관원과 그 다음 중서문화상의 낭사가 이 기능을 해요. 서경권을 갖고 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미줄육은 그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문종의 아들. 이게 어려운 힌트예요. 저야 알지만. 어려운 힌트인데 여기 있죠. 결정적인 힌트 개념어 천태종을 개창했다 그러면 누굽니까?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숨어있는 힌트가 이게 국청사예요. 이것도 의천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현시본가를 지어 불교교를 전파했다. 모르죠 여러분들? 이건 균여예요. 어려운 선지예요. 2번 불교교육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는 진울이죠. 3번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라고 했으면 진울의 제자 해심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번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승려 일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원연마 교리와 수행 선 참선 선을 함께 강조했다. 그래서 직관적인 거 교리와 선 직관 그래서 교관 겸수를 제시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책도 읽고 명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직관과 상관이라고 해서 현직 관료와 은퇴한 관료에게 각 품의 전시가를 제정하였다. 핵심 전시가를 제정했어요. 처음시 경종 때. 그러다가 문종 때 양반 전시가를 다시 고쳤다. 고려시대도 무반과 문반이 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고쳤어요. 경정 전시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전시가 제도인데 전시가 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국가는 뭐니? 그 국가의 경제상은 뭐니? 고려죠. 1번 설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설빈부 발해. 5경 15부 62주 할 때 발해. 2번 청해진 장보고 통일신라. 자, 동시전 나오죠. 동시전은 그냥 신라 바로 지증왕 동시를 감독하던 곳. 그렇죠? 자, 건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됐다. 이게 어려운 선지죠. 이 정답이 4번인데 다만 그나마 다행했던 건 고려 성종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게 고려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때 발행했던 철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고려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점 수세제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자, 점을 만들었어요. 점포를 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막 이제 금광이나 은광 이렇게 막 광산이 막 개발되면서 잠체하던 거 몰래잠.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이제 그래 근데 니네 점포를 정당하게 만들고 대신 세금 내. 설점 수세제 이건 조선 후기예요. 광산 개발. 네. 혈주와 덕대 관계까지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고려라고 아주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구급도감, 구제도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때
상평창 물가 조절, 그 다음에 해민국, 그 다음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바로 동서대비원을 두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책으로는 향약 집성방이 이거 여러분들 제가 조선의 찌읒 집성방의 찌읒 이건 조선이고요. 고려는 향약, 고려의 기역, 그래서 기역 구급방 이렇게 돼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제위보는요 빈민구제였던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로 주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비영리 재단 제위보, 보가 있으면 고려시대입니다. 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10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시경에 나오는 문구를 땄어요. 예, 군자, 유교적 용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뭐냐 나오면 광화문 있고 경회로 있으니까 이거는 경복궁이죠. 경복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난 시험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창덕궁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죠. 이번에는 경복궁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환궁한 곳은 여러분들 경운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 덕수궁이라고 하죠. 고종 황제는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경복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덕수궁, 그리고 여기가 바로 러시아 대사관과 가까웠기 때문에 덕수궁, 즉 경운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며 창건되었다. 맞고요. 3번 조선 물상 공진의 개최 장소로도 이용되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조선의 물품을 공진회라는 건 박람회예요. 펼쳐 보이고 박람회, 엑스포 같은 거. 그러면 감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물건을 선보이는 엑스포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신 주기 위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복궁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4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시해된 곳 맞습니다. 여기 건천궁, 여기 이제 오코루에서 시해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5번 일제의 궁궐 안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없애기 전까지 계속해서 총독부 건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저쪽 오늘날의 남산 쪽에 그쪽에 있다가 이 조선 총독 건물을 여기로 옮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의열단 있잖아요. 의열단에서 이제 김지섭 등이 이제 폭탄 던졌던 것은 남산 쪽에 현재 애니메이션 서울 애니메이션 거기 그쪽 건물인데 거기 남산이 있었고 그 의열단 사건 이후에 옮겨요. 총독부 건물을 여기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아요. 1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핵심은 요거예요. 불시의 지옥설을 논박했다. 우리가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어이 김씨 이씨 뭐 이럴 때처럼 불시 부처님이라 안 했다는 얘기죠. 바로 삼봉, 또 힌트가 나왔다. 정도전, 삼봉 정도전. 그래서 불시잡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1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됐다. 축출한 말은 쫓겨났다는 얘기죠.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다. 그럼 이때 당시에 축출된 사람은 두만강 호랑이 김종서이거나 황보인이다. 정도전을 없앤 건 바로 태종 이방원이니까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다. 이게 원래 동아시아사에는 나와요.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거 고등학교에서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신숙주예요. 여기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날의 오키나와 당시 유구라는 국가였는데 류큐라고도 하고요. 일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신숙주고 3번에 기축년의 봉사라고 해서 기축년에 이게 1649년인데요. 뭐 연도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때 봉사를 올려 명예에 대한 의리를 명예에 대한 의리 이러면 여러분들 송시열 효정의 스승이기도 했고 바로 명예에 대한 의리를 얘기했던 바로 소중화주의를 얘기했던 송시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상손 비슷하게 왕에게 자신의 뜻을 딱 펼치는 게 기축년에 글을 올려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딱 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명예에 대한 의리가 중심이다. 존화주의, 중화주의.
바로 이걸 얘기한 게 송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성악십도는 여러분들 퇴계 이황, 율곡이는 성악지벼죠. 구분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조선 경국전,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전에 대한 얘기니까요.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20번은요. 이제는 중고 역사 교과서에, 한국사 교과서에 이 인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핵심은 요 두 책은 되게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세종 때고 갑인자 제작에 했고 천문, 요게 핵심이 천문. 요 두 책 모두 천문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세종 때 천문하면 이순지라는 사람이고 이제 많이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 핵심은 칠정산 내외편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순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세종이라는 게 키워드이자 개념어예요. 종두법, 여러분 이거 세종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약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지석영이고. 이게 틀렸고 2번 거중기 정약용, 정조 때니까 틀렸고요. 3번 동의보감 허준이고 허준은 광해군 때 동의보감을 만들거든요. 안 맞아요. 칠정산 내편 할 때 외편. 정답은 4번. 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이건 김종호죠. 그러니까 세종 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답은 4번밖에 없고 이순지를 알아라기보다는 세종 때 일로 갑인자 천문. 그래서 천문, 칠정산 내편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점짜리이기도 해요. 자, 21번은 이제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니까 결국 4대 사화를 순서대로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를 보시니까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이라고 돼 있죠. 폐비 윤씨 사건. 그게 갑자사화예요. 네. 그 다음 나에 보시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래서 김일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사화의 출발인 무오사화가 되는 것이죠. 다에서 보면 대윤과 소윤끼리 싸웠어요. 윤원영 쪽이냐 윤임 쪽이냐. 결국 윤원영 쪽이 이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종의 외삼촌. 그래서 결국 이쪽이 을사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조광조 현량가 위훈삭제까지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현량가를 실시했다. 이러면 기묘사화 중종 때. 그렇죠. 순서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그다음에 라다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순서와 내용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였고요. 자, 22번은 정답 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이거 자체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자, 소현세자. 그래,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대요. 의문의 독사를 당했다 이런 것이고 이 전쟁의 폐해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 임진왜란이냐 병자호란이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이괄은 원래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어요.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패해요. 근데 이 이괄의 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후금으로 가요. 여진족이 후금으로 가서 이게 정묘호란의 배경 중에 하나로 등장해요. 이괄의 난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병자호란이 아니에요. 2번 곽재우 고경명. 의령의 곽재우. 그 다음 담양. 나중에 이제 금산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고경명.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죠. 3번 김준용이 군함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면서 남한산성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선지였죠. 정답이었죠. 네. 다만 4번 보시면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중종 때 삼포 배변. 그 다음에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3번 선지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찜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3점짜리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도 저와 함께 심화를 달린 학생들은 되게 뿌듯했죠. 그렇죠? 유계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병사, 경상우도 병마사, 백낙신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임술농민 봉기였다. 특히 개정된 교과서에 많이 나온 내용이 이 백낙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탐관오리다.
그래서 1862년 연도보다는 철종 때다. 철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이건 동학이죠. 동학의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집강 설치했다. 이것도 동학이죠. 3번 박규수가 훗날에 그 김옥균이라든가 여러 인물들 개화파를 양성했던 그 박규수가 이때는 안핵사로 파견됐거든요. 안핵사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이용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핵사라는 벼슬은 어떤 지역에서 난리가 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빨리 보내는 관료가 안핵사예요.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돼서 이 문제 해결하고 건의하게 되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번 홍경래가 나오면 이건 순조죠. 순조. 관서지방에 대한 차별,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순조. 그리고 안동 김씨, 반남박 씨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순조 때 홍경래는 아니고요. 5번 함경도와 황해도에 반공령이 선포됐던 결과 이거는 1880년대 일이죠. 개항계약이 때 일이고요. 일본이 조일 통상장정이란 걸 맺으면서 거기 자기들이 반공령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까요? 다음 상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비틀었어요. 자, 선해청은 원래 대동법하고 관련된 곳이 선해청인데 민흥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씨니까 이게 혹시 이모군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황이에요. 이 개념 뭐예요?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상평통보가 너무 가치가 점점점 올라간 거예요. 웬걸? 잘 쓰여서. 그래서 부자들이 상평통보가 돈이란 게 화폐가 가치 척도의 수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고 유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말랐어 전황 이렇게 된 거거든요. 조선 후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잘 된 거예요. 1번. 그래서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이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었는데요. 외관에서도 있고 청나라하고도 개시무역, 후시무역이 있어요. 맞아요. 3번. 광산, 아까 우리 했었죠, 그렇죠? 설점 수세지하면서 혈주도 있고 덕대도 있다. 덕대는 전문 경영인이고요. 4번. 과전법에 의해 토지 수익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조선 전기죠. 조선 후기가 아니에요. 전기. 정답은 4번이고 5번. 오내기법의 확대로 벼와볼이 이모작 확산되었다. 1번부터 5번까지 4번 빼고는 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1부 마지막 문제 25번 하고 제가 다음 2강에서 26번부터 풀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요. 탄근대가 결정적인 힌트죠.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입장에서 또 힌트 뭐예요? 고구려비죠. 충주 고구려비. 충주 탄근대. 충주예요. 1번.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활자로 가능한 건 청주예요. 청주, 충주가 아니고 청주 흥덕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페르트가 남현군묘, 흥선대원군 아버지묘 도굴 한 거는 충남 덕산이에요. 3번 신립 배수진. 임진왜란 때 제가 이 설명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 심화 강의 33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짧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냈다. 이 명나라 신종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한테 이효성을 대표로 하는 이 원군을 보내줬기 때문에 만동묘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충북 괴산이에요. 괴산. 5번 만정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최시정권 최충헌의 바로 산업이죠. 이거는 개성 혹은 개경 이렇게 되겠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선 26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제가 총평 때문에 조금 길었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26번부터는 다음 2강에서 제가 또 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